이재명이가 하나의 중국을 언급하면서 한국과 중국 정상이 1년에 한 번은 만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 중국에 손을 내민 것이 아닐까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이죠. 반갑습니다. 김영인 TV입니다. 자, 남아메리카에 위치해 있는 베네수엘라가 국제뉴스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있죠. 반미주의자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이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연일 두드러 맞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가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앉았을 때 이 마두로 정권과 이재명의 그 좀 유사한 점이 많죠. 그 중에 가장 큰 게 부정선거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 밀스 대령이 이재명을 두고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빗대어서 이제 마두로다라고도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제 마두로의 원조, 마두로 정권이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임기 1기 때, 그때에도 마두로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2기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본인의 권력이 공고해지자 더욱 공격적으로 베네수엘라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향하는 마약 공급을 통해 가지고 마두로 정권이 막대한 이득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서 반미 정책을 펼쳐내고 있는데, 보니까 미국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면 이 베네수엘라에서 오는 마약을 끊어야 되는 거고, 마약을 끊기 위해서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붕괴시켜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개입의 명분을 정당화했었죠. 자, 2025년 하반기 내내 미국이 카리브해 베네수엘라 선박을 납포하고요. 베네수엘라 영공에 폐쇄 조치를 때리기도 하고요. 전쟁 위기가 고조됐다.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12월 29일에요, 이 베네수엘라 지상 공습까지 가하겠다라면서 위협 수위를 계속 올렸습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체크할 게 뭐냐면요,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인데 다른 나라에서 뭘 하든 상관없는데 베네수엘라 뭐 부정선거 이런 거 간섭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이제 마두로를 못 때려잡나, 이거 뭐냐 이런 단편적인 시각으로 해석을 내놓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노선은요, 완전한 고립주의가 아닙니다. 유라시아에서 낭비가 되고 있는 힘을 미국을 둘러싼 지역으로 둘러싸겠다. 그러니까 19세기식 세력권 정치에 더 가깝다라고 할 수 있죠. 자국 우선주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보호하사 미국에게 위협이 되는 나라들부터 쳐내겠다. 정권을 붕괴시키겠다. 또는 그런 위협의 가장 큰 세력 중국과의 연결고리를 끊겠다. 이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면서 베네수엘라로 집중한다라는 거죠. 어떤 인식에서 봤을 때 매우 일관된 트럼프식 고립주의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시범 케이스로 전 세계에 대표적으로 두들겨 맞고 있는 베네수엘라, 일주일 새 두 번째로 수십 명 규모의 정치범을 석방했습니다. 새해 첫날 방송 보면요, 그때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 마두로가 똥줄이 땡겼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정치범을 석방했는데, 이 정치범이 누구냐? 부정선거를 언급했다가 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두로는요, 이 정치범 석방하면서 미국에게 맞선 단결을 도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해서 대화 여지가 열려 있다라는 유화 제스처를 시도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은 항복인 겁니다. 그냥 미국이 정권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보이시죠? 정확히 말하면 정권 붕괴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라는 거죠. 경제로만 압박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이 마두로 정권을 다루는 방식은 훨씬 더 노골적이었는데요. 자, 첫 번째로요, 마두로 정권,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자체를 범죄 국가다라는 프레임을 씌워버렸습니다. 마약 카르텔과 결합된 체제로 규정했고, 마두로 개인에게도 마약, 테러, 그 다음에 부정선거 막 이런 연루 혐의까지 씌워가지고 국제사법 압박을 가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정통성에 대한 제거죠. 자, 베네수엘라 선거에 대해서 미국과 서방은 사실상 불인정 입장을 계속 취했습니다. 자, 정책 비판이 아니죠. 정권의 합법성 자체를 부정하는 조치를 때림으로써 전 세계에 고립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요, 외교적 고립의 완성입니다.
자, 마두로 정권은 더 이상 정상 국가로 대우를 받지 못하게끔 미국이 끌었다라는 거죠. 외교 끊었고 자산도 묶었고 출구도 사라지게 그냥 고립, 그냥 거기서 이제 먹고 죽어라 이 말이겠죠. 자, 이 조합은 우연이 아닌 겁니다. 미국이요 정권 교체를 원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순이다라는 거죠. 자, 이란에게 가했던 것과 이제 베네수엘라에 가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는 사실이 또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미국이요 베네수엘라 정권을 어떻게 붕괴시키고 있는지, 자, 이게 단순한 난민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정통성 문제가 불거지는 순간에 정권이 얼마나 취약해지는지를 사건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 굉장히 타이트한 검열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특정 국가 이름, 뭐 반미, 부정선거 이런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어김없이 이럴 땐 광고 제한이 붙더라고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현실을 알려야 함에 영상을 제작합니다. 막힌 알고리즘을 뚫는 가장 큰 힘은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거든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 한 줄에 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재명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건 나 선거 부정이다 라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윤어게인 얼마든지 적어주셔도 좋고요. 알고리즘을 뚫는 막강한 파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가입도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미국이 마두로 정권을 압박하는 핵심은 경제 실패 아니고요. 정권의 범죄화 그리고 정통성에 대한 제거. 이거 좋습니다. 미국이 오래전부터요 베네수엘라를 마약 유통의 거점으로 지목해왔습니다. 그 뒤에는 누가 있다? 중국이 있다 라고 깔고 시작을 합시다. 그러니까 마두로가요 단순한 독재자가 아니라 국제범죄 조직과 결합된 지도자다라는 프레임 안으로 미국은 넣어버렸다라는 거죠. 이 프레임이 작동을 하면요 외교의 대화 상대가 아니라 뭐 체포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이 사람 이거 범죄자야 라고 지목을 했는데 어느 나라가 간 크게 이 베네수엘라와 교류를 하겠냐라는 거죠. 뭐 북한이나 뭐 이란이나 중국이나 대놓고 미국한테 까부는 국가들은 가능할지 몰라도 미국과 함께 무역 거래를 트고 있는 자유진영에서는 베네수엘라 하면 지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동시에 선거 문제까지 건드렸습니다. 자, 최근 베네수엘라 선거는 미국과 서방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선거가 부정됐다라는 비판을 넘어가지고요. 이 정권은 합법적인 정부가 아니다라는 선언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자, 베네수엘라 국가선거위원회, 그 베네수엘라 안에 우리나라 같은 뭐 중앙선관위 같은 게 마두로가 51.2% 득표로 승리했다라고 3기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개표를 보면요, 또 공개는 아니다라는 거죠. 한국 상황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 들어보시면 한국인데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요. 자, 에드문도 곤살레즈 야권 후보입니다. 자, 마두로 2배 이상 앞설 것이다 라는 서방 그리고 독립기관의 출구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와 완벽히 반대로 마두로가 승리를 했다라는 거죠. 자, 자체적으로 확보한 80% 이상의 개표 결과 사본을 공개하면서 곤살레스 후보가 약 70% 득표로 압승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리고 이게 뭐 야권의 주장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등 국제선거 참가단 등의 활동도 이렇게 예상을 때렸는데요. 그 마두로 정권은 어떻게 이런 국제선거 참가단의 활동을 제한하고 추방했습니다. 한국하고 똑같죠. 그리고 친정부 성향의 참관인들 위주로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과 똑같았죠. 자, 마두로 측근들이 장악한 대법원 선관위 결과가 정당하다라고 판결을 하면서 사법적 세탁을 시도했습니다. 한국과 똑같죠. 자,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대 야권 인사들을 대상으로요 대대적인 체포와 탄압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이 구금되고요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자, 마두로 정부는요 야권 후보였던 곤살레스에게 내란 혐의 등 현상금 걸고요 막 탄압을 해가지고 결국은 스페인으로 망명했습니다. 자, 바이든 정부 때 이 곤살레스 후보를 실질적인 당선자로 인정을 했고요 마두로 정권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국제사회에서 한 나라에 대한 내정 간섭이다라는 이 경계선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지는 못했죠. 그런데 트럼프 2기 때 들어서 가지고 이 마두로 정권을 제대로 후드로 까고 있는 겁니다. 자, 마두로가 2026년 1월 10일부터 공식적으로 3기 임기를 시작했으나 야권은요 권력 찬탈로 규정하면서 끝까지 투쟁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계속된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경제난과 정치 탄압이 심화되면서 베네수엘라 국민들 탈출 행렬도 가속화되고 있는데 미국에게 두들겨 맞고 있으니 마두로가 지금 똥줄이 땡긴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의 범죄와 정통성에 대한 제거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요 정권은요 안에서부터 버틸 명분을 잃고 밖에서 보호받을 공간을 잃게 되는 겁니다. 자, 베네수엘라가요 지금 미국을 상대로 협상하는 척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협상을 하냐면요 베네수엘라 땅에 묻혀있는 석유 원한다라고 하면 미국한테 투자를 받아서 이거 지금 개발할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은 마두로 편이 아니다라는 거죠. 백기투항보다는 그냥 정권에 대한 붕괴 단계 조정의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던져지는데요. 미국의 방식 왜 이럴까? 답은 뭐 단순하죠. 군대 안 보내고도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압박을 가한다. 정통성 제거하면서 경제는 자동적으로 흔들리고 외교는 고립되고 정권은 스스로 균열을 일으키고 이 구조가 남미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순간 국가는 외부 압력에 취약해집니다. 외교 선택지 좁아지겠죠. 특정 국가에 기댄다라는 의심만으로도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갑자기 이재명이가 하나의 중국을 언급하면서 한국과 중국 정상이 1년에 한 번은 만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 중국에 손을 내민 것이 아닐까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이죠. 그만큼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위험 신호를 먼저 파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환율 폭발했죠. 자, 이란도 환율 때문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생기니까 바로 시민들이 봉기에 나섰습니다. 그것을 먼저 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권이 또 민주당이 아무리 덮는다라고 해도 국민들을 잠재울 수는 없는 거죠. 자, 지금 베네수엘라가 겪고 있는 게 경제 위기의 결과가 아니라 정통성 붕괴의 귀결입니다. 미국은요, 적을 무너뜨릴 때 총부터 들지 않고 먼저 정통성을 제거한다라는 거.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지금 그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급한 이재명,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 1년에 한 번은 중국 정상과 만나야 한다.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 바지 끄댕이를 잡으러 간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191만 원짜리 노동신문 보고 있으니까 국제정세가 어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대한민국은 이재명이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 대단한 각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환율 폭등은요 이제 시작이고요. 외교적인 고립으로 경제는 더욱더 힘들어질 겁니다. 행동하지 않으면요 악의 편이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자유라는 간판에 달고 있지만 결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는 거죠. 법치국가인 틀을 뒤틀어버린 이재명 탄핵만이 답이다라는 겁니다. 김영은TV였습니다.